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핫한 전형 뭐라고 생각하세요? 논술이요? 학종이요? 수능이요?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을 저는 1순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이 약간 수능하고 좀 비슷한 줄 세우기식 느낌이 나가지고 찝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요거 예측을 잘하고 경쟁률 보고 요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과 전형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초대박이 날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전형을 바로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교과 100으로만 뽑기 때문에 뭐 줄 세우기식 느낌이 나지 않나 해서 착각의 늪에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교과 전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부, 2부로 나눌 거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찍을 예정이어서 제가 바빠요. 찍을 때마다 옷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찍을 예정이어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요거 글로 아주 따박따박 쳐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화면이 바뀌셔가지고 놀라셨죠?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학생부 교과 지원 전략을 제가 2달 동안 지금 장장 찍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영상을 보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서 좀 썼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오늘 최상위부터 상위대학까지 마무리 한번 하고 2부로 연결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학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원 전략은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내신 등급이 부족하지만 면접에 강한 학생, 내신 등급이 부족하지만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보시게 되면 Z 점수를 유지해줘요. 작년에 면접형 전형 때도 Z 점수 반영을 했죠. 근데 Z 점수를 유지를 해줘요. 이 Z 점수 유지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뭐 자사고, 특목고 또는 뭐 과중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Z 점수를 유지를 해줘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와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평등을 위해서 Z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살짝 부족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가 이게 내신 100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합격 등급 컷을 보게 되면 대략 작년에 1.0에서 1.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절대 들으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작년 내신 등급 컷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고 지원하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5%로 확대되죠. 5%로 확대된다는 거는 1등급 대 애들이 받을 수도 있고 넘어가서 2등급 초반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구간, 지원하는 등급 구간 자체가 넓어졌다는 거죠. 넓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연세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교과만으로 평가하기 힘들어요. 말 그대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1점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친구가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그 친구보다 똑똑하다는 어떤 인재라고 평가하기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넓게 추천을 확대시켜 놓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5배수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1단계 5배수로 뽑기 때문에 1단계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단계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점대 중반까지도 1단계 합격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많은 학생이 1단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더 낮은 내신 등급 학교에 따라서. 자, 이런 현상 때문에 1단계만 넘으면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놨죠. 1단계만 넘으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심층 면접이 40%나 되기 때문에 요거는 면접 잘 보시는 분들이 갑오브 갑이다.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지원을 해서 만약 1단계를 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틈 나는 대로 연세대 홈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라. 네, 이렇게, 왜냐면 수능 최저 등급도 없잖아요. 그리고
재수생이 또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재수생 친구들 면접 잘 보거든요. 그런데 재학생 친구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승부수가 갈린다. 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고려대학교 교과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 교과 80%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과 80% 보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 등급 높은 애들은 무조건 그냥 합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했죠. 요런 서류 20%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려대는 이 서류 20%에서 뒤집어 버릴 거예요. 제가 고려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에 연세대 같은 경우도 연세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려대학교 이 교과 80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써놨죠. 1.0이 당연히 80점 만점 맞겠죠. 그러면은 2.0은 차이가 엄청나게 날까요?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은 불과 1.6 차이밖에 안 나요. 1.6. 근데 서류는 몇 점이죠? 20점이에요. 결과적으로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1.6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서류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서류가 좋아서 교과를 뒤집어서 했다곤 하더라도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있죠. 인문 3합 5, 그 다음에 자연 3합 6, 높은 최저 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는 수능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려대 지원 전략 한번 보시게 되면 내신 등급이 좀 처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받았어. 요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면 서류 20점에서 충분히 뒤집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서류는 어떤 부분들을 볼 거냐면, 물론 정확하게 지금 시행 계획 상태죠. 근데 입학 지금 전형이 발표가 되면 또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서류 부분에서는 전공 적합성 업 시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어필을 해놔야 돼요. 서류에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점대 등급 그냥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20점에서 역전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서류에서 어필이 되고,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 문과 최저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국어랑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 학생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에서 좀 강자가 된다면. 고려대는 교과 면접이 아니죠. 수능과 서류가 키포인트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교과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수능 공부와 서류 검토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대 교과전형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 서강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교과전형 지원 전략은 결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중앙대 합격 등급 컷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작년 중앙대 합격 등급 컷 1점 중후반 이런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중후반보다는 살짝 높아야 돼요. 내신 등급이. 왜냐? 수능 최저 등급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중앙대가 3개 등급 영역 합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강대는 탐구 1개 방향이에요. 중앙대보다 최저 등급이 약합니다. 서강대가. 그러면 여러분들 1점대 후반이면 중앙대 갈래요? 서강대 갈래요? 당연히 최저 등급을 맞춘다면 그 친구들은 죄다 서강대, 성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강대 합격 등급 컷은 작년 중앙대 합격 등급 컷을 보시고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등급 중후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되시는 분들이 쓸 준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2등급 초반까지도 추가 합격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2등급 초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능력이 되면은 한번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략만 잘 짜고 눈치 작전 좀 잘 하게 되면은 서강대학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학교 성균관대 교과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부터 확인할게요. 수능 최저 기준이 영어는 무조건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수탐 2합 5등급이에요. 서강대보다 수능 최저 등급이 낮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극초반, 중반이나 초반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죠. 그런데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입시 요강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게 입시 전형에서 평가를 할 때 적어놓고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중경외시 이거 우리 탑들 대학들이잖아요. 입시 요강을 그렇게 적어놓고 대충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성균관대 교과는 고려대하고 비슷한 교과 전형 느낌이 나와요. 요거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내신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2점에 불과해요. 2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80점 플러스 뭐 전문교과 진로교과 있고 20점 있잖아요. 근데 이 20점이 점수만 보는 게, 교과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과세특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과세특.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2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점, 이 정성평가한다고 입시요강에 적어져 있는 20점, 여기서 똑같이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진로 과목, 전문 과목, 정성평가가 20점이면 충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부족하지만 전문교과 배우는 고등학교, 여러분들 본인 학교 잘 알고 계시죠? 뭐 과학 중점고라든지 자사 특목고 학생들은 과세특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해 드려서 성균관대 마무리 한번 할게요. 수능 최저 등급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네, 서강대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1점대 초중반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과학 중점 일반고 있잖아요.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써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 1, 2등급 구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신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못 보일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 초반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특목고 학생들은 3점대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죠. 1등급과 2등급, 3등급 차이가 거의 없어요. 20점에서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성균관대 머리 잘 굴려가지고 찍기 능력, 그 다음에 눈치 작전 좀 잘하시면 아주 성균관대도 흥미진진한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학교 한양대 교과 전형 지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게 특징이죠. 알고 계시죠?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 수능 최저 안 되는 친구들 쓸 준비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한양대 전년도 합격 등급 컷 한번 볼까요? 한양대 합격 등급컷은 대략 여러분들 1.0에서 1.3 친구들이 많이 합격해요. 요거 1.3 같은 경우도 다 추합도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과마다 더 떨어진 합격 뭐 학과들도 있지만 아무튼 요 등급대가 많이 합격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등급대만 한양대 교과 쓸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아주 웃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보세요. 서강대, 성대 뭐가 생겼죠? 교과가 생겼죠.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등급대가 되는 친구들이 서류 안 잡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 되는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서강대랑 성균관대로 대거 이동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또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대 서강대로 많이 분산해서 이동될 수 있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버렸죠. 여러분들 합격 등급컷 아주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중복 지원하니까 처음엔 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뭐가 돌겠죠? 뺑뺑뺑뺑뺑 추가 합격이 엄청나게 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되는 1점대 중반 학생들, 예전에 중반 학생들 쓰기 되게 곤란했잖아요. 하지만 중반 또는 후반까지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눈치 작전 잘 하셔야 됩니다. 찍기 능력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학과에 따라서 눈치 작전 잘하면 추가 합격까지 보시게 되면은 한양대 입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양대 가실 분들 뭘 준비하겠죠? 오직 온리 내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대학교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과 전형 요거 재밌어요. 이화여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모집 인원 증가됐죠. 그리고 한양대하고 똑같이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럼 여학생들 중에서 이거 수능 최저 부담 없고 그다음 추천받을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초반이라든지 중반 친구들 중에서 거의 위로 다 올라가 버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위 대학 교과 전형 신설로 전년도보다 입결이 좀 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없지만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면접 20% 정말 중요합니다. 이화여대 제가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면접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서류 면접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 질문들 엄청 합니다. 면접 준비하고 나서 제자들 후기 들어보면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바로 과세특 질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교과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하지만 과세특에 심도 있는 지식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진위 여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에서 1.8 요거 보면은 거의 이게 이 등급이 합격이 가능해? 라고 하겠지만 이 등급이 합격도 가능하고요. 장학금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제자들 지금까지 1.5 등급 때 면접 잘 봐가지고 장학금도 받은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등급 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보시고, 올해는 제가 말했죠. 입결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학생들 중에서 면접 자신 있는 친구들 이화여대 갈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대학 중앙대학교 교과전형 제가 올해 좀 눈여겨보고 있죠. 요거 수능 최저 등급부터 확인할게요. 수능 최저 등급 3합 6이에요. 보이시죠? 서강대보다 높아요. 서강대보다. 그리고 자연은 합 7등급, 서강대 성균관대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합격군들이 제가 대부분 1점대 초반도 합격을 하지만 중후반 학생들이 서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최저 맞춰가지고. 그러면 올해 이 친구들이 중앙대 갈까요? 성대 갈까요? 서강대 갈까요? 당연히 서강대랑 성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 교과 전형에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 때는 학생들 중에서 학과에 따라 제가 예상하건대 2점대 중반 그리고 후반 크게 3등급 초반까지 추가 합격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논술 이런 거에 대해서 목매지 마시고 요런 교과 전형에서 올해 아주 재미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요렇게 교과 아니면은 수능 최저 아니면은 면접 그 다음에 교과인데 학종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잘하셔서 이 학교는 이럴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내신 등급 가지고 상당히 높은 대학도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앙대는 뭐가 갑이다? 수능 최저가 갑이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대학교 경희대학교 다 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능 최저 등급부터 확인할게요. 2합 5등급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편이죠.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 합격한 그 고교연계 작년 거 보시게 되면은 똑같거든요. 1점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2등급 초반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최저 등급이 완화됐으니까 뭐 더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설명해 드릴게요. 1점대 중후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은 어디로 가겠어요? 서강대로 가죠. 아니면 성대로 가든지. 그런데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된 1점대 중후반 친구들은 경희대로 와요. 중대는 못 가요. 왜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경희대보다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점대 중후반에서 최저 등급이 되는 애들은 성대 서강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된 학생들은 경희대로 갈 것이다. 경희대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내신 등급군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희대 교과 등급도 교과 전형이 많이 신설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대학들이 다 제가 봤을 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학과마다 제가 분석을 이거 다 해봤거든요. 사실상 제가 여기 적어놨죠.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 뭐 자세한 이야기 하게 되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요렇게 언급해줬던 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셔도. 제가 말했죠. 올해 교과 전형하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여러분들 서류 진짜 준비 잘하세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깊은 교과 전략은 노출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 다음 학교들 분석 내용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잼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